안녕하세요. BI 쉽게 알려주는 남자 BI 10R남입니다. 네, 이번에는 파워 BI 디자인을 하는데 꿀팁 사이트들을 좀 알아볼 겁니다. 특히나 이제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무료인 사이트, 즉 비용 부과가 없는 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7개 정도의 사이트를 살펴볼 거고요.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컬러 헌트라는 사이트입니다. 파워 BI는 헥사 코드로, 즉 16진수 코드로 색상을 구분합니다. 컬러 헌트 사이트는 보시면 직관적으로 색상이 나와 있고, 이 색상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바로바로 레퍼런스 삼아서 헥사 코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복사된 헥사 코드를 파워 BI에 가서 색상을 구현하게 되면 해당 색상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파스텔이라든지 빈티지, 다양한 테마의 형식의 색상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색상표를 쉽게 그리고 무료로 레퍼런스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테마들이 있고요. 왼쪽 편에 보면 파스텔, 빈티지, 레트로 등등 다양한 테마의 색상표들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웹 그레디언트입니다. 웹 그레디언트 사이트는 파워 BI 디자인 시에 그레디언트, 즉 그라데이션 배경화면 등을 구성할 때 아주 응용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한 사이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어떤 그라데이션 색상을 선택할지 모를 때 이런 색상이면 되게 이쁘겠다 레퍼런스를 얻기에 굉장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파워 BI 디자인 시 특히 피그마에서 구현한다든지 PPT에서 어떤 디자인을 만들 때 해당 테마 색상들을 레퍼런스로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활용이 가능한 꿀팁 사이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보시면 이 오른쪽은 아래쪽에 보면 색상 코드가 위 왼쪽에 있는 것부터 오른쪽으로 그라데이션이 된다라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png 파일로도 가져갈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웹 디자인을 할 때면 css 디자인을 별도로 레퍼런스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이런 그라데이션 좀 색상들을 레퍼런스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웹 그레디언트라는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쿨러스라는 하나의 사이트입니다. 이 쿨러스는 컬러 헌터와 굉장히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컬러 헌터 좀 다른 점은 좀 더 컬러의 베리에이션과 바운더리가 좀 더 넓다라는 점, 그러니까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쿨러스와 컬러 헌터의 좀 메이저한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테마를 구성하게 되면 저희가 색상의 레퍼런스가 좀 스테이틱하지 않고 좀 더 넓은 베리에이션의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즉 10가지 혹은 더 많게는 20가지까지도 필요한데요. 그때 파워 BI థీమ్스를 구성할 때 좀 더 레퍼런스로 많은 색상들을 가져가고 싶다 하면 쿨러스 사이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사용법은 첫 번째 이 스타트 더 제너레이터를 누르게 되면 아까 저희가 컬러 헌트에서 봤었던 그 색상표들을 스테이틱한 색상표들을 받아갈 수 있고 중간중간에 색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먼저 익스플로러 트렌딩 팔레트로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 다양한 색상의 레퍼런스가 있고, 그럼 저희가 이 중간에 보이는 난 이 색상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 점 3개를 누르시고 오픈 인 더 제너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이 오픈 인 더 제너레이터를 누르게 되면 보시면 다양한 헥사코드의 색상표가 있는데 난 이거는 좀 부족하다. 그럼 중간중간에 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Add Colors라고 뜨는데, 자, 그럼 여기서 중간중간에 한 단계씩 더 추가를 해주게 되면 좀 더 넓은 형태의 베리에이션을 레퍼런스로 받아갈 수 있다. 자, 그럼 저희가 파워 BI를 ธี임을 디자인한다거나 즉 테마 파일을 디자인한다거나 별도의 피그마라든지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할 때 색상 레퍼런스를 좀 더 넓은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은 드리블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드리블은 앞단에서 저희가 뭐 컬런트, 쿨러스 그리고 웹 그레디언트 같은 사이트들은 보통의 색상표들을 좀 레퍼런스로 가져갈 수 있는 사이트였다면 이 드리블은 저희가 일종의 뭔가 대시보드의
큰 형태의 디자인들을 좀 갈피를 잡고 싶을 때, 즉 그런 형태의 레퍼런스를 가져가고 싶을 때 전체적인 대시보드의 디자인을 볼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드리블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드리블 사이트로 오게 되면 여기다 대시보드라고 입력을 해주면요, 이 조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대시보드들이 레퍼런스로 있구나, 그럼 여기서의 색상표들을 저희가 레퍼런스로 가져갈 수도 있고, 전체적인 틀, 흐름, 그리고 방향성들을 이 드리블 사이트에서 대시보드에 초안을 좀 잡아갈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은 꿀팁 오브 꿀팁 사이트 중에 하나인 아이콘스 8 사이트입니다. 약 140만 개의 아이콘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프리 아이콘, 유료로 사용한 즉 유료 결제가 필요한 아이콘도 있지만 대부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스 8은 별도의 로그인도 필요가 없고 저희가 아이콘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져갈 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 아이콘을 언제 쓰냐면 파워 BI 내에서 체크할피라든지 페이지 내비게이션 기능들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그 기능을 쓸 때 저희가 단순히 어떤 버튼, 되게 고전적인 버튼의 디자인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아이콘들을 넣어놓고 누르게 되면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든지,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더 베리에이션이 넓겠죠. 그래서 피그마라든지 파워포인트 안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리디자인을 해서 좀 더 넓은 바운더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꿀팁 오브 꿀팁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조회를 하냐면 단순하고요. 이쪽에 서치 아이콘스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파워 BI 라고 치게 되면 파워 BI와 관련된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 중에 나는 이 아이콘이 뭔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요, 파워 BI라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고, 자, 그러면 PNG나 어떤 파일 형식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에딧도 가능하고 애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그마나 파워포인트 안에서 쓰게 되면 실제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쓸 수도 있고요, 나는 다운로드 하지 않을 거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별도로 쓸 거야 하시면 카피 앤 페이스트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CI 로고처럼 백그라운드가 투명한 형태의 로고 파일을 쓰고 싶다고 하면 아이콘스 8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이점이 있겠죠. 네, 그러면 피그마를 활용해 볼 건데요. 피그마라는 건 실제 구글 아이디를 이용해서 저희가 별도로 활용이 가능한 하나의 디자인 툴입니다. 실제 파워 BI 보고서의 전체적인 캔버스를 디자인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이 캔버스 외에 웹 디자인이라든지 다양한 디자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아주 유명하고 유용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파워 BI라는 이 아이콘을 쓰고 싶다. 자, 그러면 카피해서 PNG 파일로 카피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카피드가 됐다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고요. 피그마를 가서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아이콘으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별도로 타원을 이렇게 넣겠다. 그러면 이 실제 나와 있는 것들을 맨 뒤로 보내주면 이런 식으로 리디자인한 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난 이런 식으로 채우기는 흰색으로 해줄 거고 선은 검정색으로 해줄 거다. 그 다음에 효과는 그림자를 좀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모디파이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파워 BI 아이콘을 가져와서 리디자인을 가능한, 그게 바로 그런 사이트가 바로 피그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아이콘을 이용해서 제가 별도로 디자인을 하고 싶을 때 혹은 별도의 대시보드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 때도 활용이 가능한 게 바로 이 피그마라는 툴이다. 다만 피그마는 무료이긴 하지만 파워포인트로 디자인을 진행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피그마란 툴이 별도의 저희가 파워포인트라든지 저희가 보고서를 상시 만들던 그런 형태의 툴은 아니에요. 즉 익숙하지 않은 툴이기 때문에 별도 유튜브라든지 그런 교육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익숙해지시면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보다 파워 BI를 디자인할 때라든지 별도 이런 버튼 형식의 아이콘들을 디자인할 때도 훨씬 더 유용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이트는 바로 파워 BI Theme Generating 사이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파워 BI Tips라고 불리는 사이트인데요. 실제 이 사이트에서는 지난번 강의에서도 다뤘듯이 파워 BI Tips 내에서는 Themes Generating이 가능해요. 즉 하나하나의 시각적 객체들의 테마를 구성하고 그 객체들이 기본적으로 구성될 때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보고서를 좀 그릴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즉 시간을 단축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보고서를 그리기 위해서 이 테마 파일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전에 이 파워비 팁스라는 사이트들은 그 테마들이 이 오른쪽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고 있고, 그럼 어떤 세팅들을 어떻게 바꾸면 실제 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디자인들이 바뀌는 걸 직관적으로 보면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금 저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2,000원 정도 크진 않지만 실제 이것들을 쓰지 않더라도 로그인하고 무료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이 오른쪽에 있는 별도의 디자인이나 시안들이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이 왼쪽에 있는 세팅 값들을 이용하고 향후에 저희가 제이슨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테마 파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제가 이런 테마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또 필요하다면 퍼블리시하고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특히 언제 어디서든 이 PC에, 즉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해당 테마를 가져오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서서 테마는 제이슨 파일 포맷으로 저장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한 다음에 별도로 제이슨 파일 포맷에서도 튜닝이 가능합니다. 즉 메모장이나 저희가 코드를 수정하는 코드 편집기 같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도 이 JSON 파일은 편리하게 열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GPT, 즉 생성 AI LLM 모델을 이용해서도 리디자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테마 파일을 별도로 어태치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오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Theme Generating 기능을 별도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파워 BI 디자인에 관련된 다양한 영역, 컬러에 대한 부분들부터 실제 피그마, 파워포인트 등등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영역, 그리고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마 파일들을 실질적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그려지는 모든 시각적 객체에 대한 서식 설정도 진행하는 방법들까지 고려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활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응용 가능한 부분들은 충분히 많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파워 BI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파워 BI를 별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항상 쓰는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파워 BI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실 예정이고 앞으로 계속 학습을 하겠다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